이제 가족 연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챕터 7인데요. 저희 책 보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밑줄은 제가 P라는 걸 외웠고요. 이건 강연 위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중요한 게 있죠. 왜냐면 약혼식, 결혼식, 그 다음에 돌잔치, 뒤에 보시면 칠순, 요즘에는 칠순 고인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 서버 입장에서 연회장 담당자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하고,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분들은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식순이나 어떻게 진행되거나 이런 것 좀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자 학생분들은 좀 모르는 경향이, 특히 연회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연회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고생 좀 하십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전공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약혼식은 약혼 식순이 있어요. 이 식순은 여러분 시험 내기 딱 좋죠. 그리고 또 기억은 하셔야 돼요.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약혼식을 실제로 이제 요즘에 많이 생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호텔에서 한다는 거고, 이제 뭐 한다는 거, 특히 5성 호텔에서 한다는 분들은 이제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시고, 그것도 사주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주 전달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약혼식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회사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애비 신랑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죠. 보통은 여기 하나 단이 더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같이, 이건 이제 단식이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의 양력, 이건 양가 어른들만 만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앉고 이제 간단한 이제 친척들만, 지인분들만 딱 있는 경우가 많죠. 친척들만 있습니다. 그냥 지인들도 아니고요. 그 약혼식은 대부분.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양력을 대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67페이지 밑줄을 좀 치시면요, 약혼이라는 건 신랑 신부, 그쵸, 예비 신랑 신부죠. 정혼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 사주 전달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사주에는 신랑, 이게 뭐냐면 신랑 거를 해요. 신랑의 생년월일 시, 태어난 그 시, 그걸 글로 적어서 이제 뭐냐면 신랑 어머니가 신부 어머니께 전달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전달할 때 여러분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모르세요. 그렇죠? 이 절차를.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죠. 절차를. 그래서 신랑 어머님이 신부 어머니께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양가 어머니끼리 서로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근데 맞교환 하시는 줄 아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예물 교환을 하죠. 보통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약혼 반지를 주고, 신부는 이제 시계를 보통은 채워주죠. 그 다음에 양가 가족 소개를 합니다. 가족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고 축전을 남동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보내는 축전을 사회자가 대신 낭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하 케이크 커팅하고, 그 다음에 축배를 드는데, 축하 케이크 커팅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 머신에 스위치로 드라이 아이스가 쫙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하 케이크 커팅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이 아이스, 중요한 그런, 왜냐면 약간 분위기가 환상적이 돼요. 그렇죠. 약간 연기가 쫙 하면서, 연기가 사실 아닌데, 그렇죠. 수증기죠. 그 다음에 축배를 딱 들어요. 그렇죠? 축배 제인하고 축배 들기 딱 좋은 게 샴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샴페인을 딱 터트려야죠. 적절할 때. 그리고 하객들과 다 같이 잔을 들어서 축하합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 대표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영패회죠. 이게 간단하니까 대부분 정찬식을 해요. 그쵸? 코스 요리 같은 거를 이제 보통은 하십니다. 좀 가벼운 코스 요리.
를 보통 해요. 그다음 이 약혼식 좌석 배치는 제가 설명을 했죠. U자형 이렇게 30명 미만일 때 많이 한다. 그때 좌석이 우측 중요한 게 이제 신부 신랑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이제 신랑 되실 남자분들께서는 뭐든지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여성분이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신부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우측의 신부, 좌측의 신랑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약혼식 메뉴는 주로 정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정찬 메뉴랑 뭐 음료, 케이크, 샴페인, 그다음에 꽃 장식이나 이제 요즘엔 다 무조건 비디오 촬영하죠. 사진, 비디오 촬영. 그다음에 혹시 뭐 연주 해주시는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께서 그 지인분들 중에 피아노 연주 같은 거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블루자 전문 피아노 연주가를 잠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이제 보통 호텔에서 준비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꽃장식이나 연주, 비디오 촬영 이런 부분은 네, 해줍니다. 이미 호텔에서는 이제 결혼식이 크기 때문에 연애 예약실에서 이제 저도 그 용어를 연애 판촉 지배인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호텔 프론트 지배인 할 때문에 스드메라고 하죠. 스드메가 중요하죠. 그거 항상 중요합니다. 스드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지신에 스드메 하면 납니다. 그걸 제가 시험에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터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뭐 나중에 이제 바로 결혼식 나오겠지만 뭐 결혼식 때 옷이 파였네 뭐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건 서로 맞출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날의 꽃은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 친구들도 보면은 결혼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바가지가 긁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 후에 행복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약혼식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여성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왜? 그날에 꽂혀야 되는데 본인이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약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약혼식 기획의 포인트는 약혼식은 이게 또 뭐 이렇게 해요.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생략한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상담 포인트는 뭐냐면 신부나 신부 측의 부모님 경제 사정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약혼식 결혼식에 이걸 상담을 보통 여성분들의 연애 예약실 연애 판촉 지배인들이 잘 하죠. 왜냐면 같은 여자고 특히 기혼이신 분들이 굉장히 판촉을 잘 합니다. 왜? 본인 또 그 과정을 알았고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공감대가 그 라포요라고 하죠. 라포 형성이 잘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 연애 쪽에 좀 힘들어도 처음에 가셨다가 나중에 연애 양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편한 직업이에요. 오래 할 수 있고. 보통 객실 쪽에서 예전에는 프런트나 이런 쪽에 있다가 객실 판촉 지배인으로 남자분들은 많이 가고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개소 호텔에서 일하면 이제 객실 예약과 이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언어가 돼야 되니까 프론트에서 많이 빠져요. 기존 직원들에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실적이나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거는 객실 판촉이나 아니 객실 예약과 가신 분들보다 오히려 연애 예약실 가신 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건 약혼식에서 뷔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소규모로 가족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 또 친척들만 있으니까 그죠 뷔페보다는 양식 코스 추천하는 게 원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을 좀 이렇게 상담할 때 잘 아셔야 되는데요. 술을 권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럴 때는 중식 코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식이나 일식 코스, 즉 한정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서빙하기도 있죠. 반찬 깔아야지 막 그래야 되니까 기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좀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약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 일식 가능하죠. 대신 일부러 호텔에서 꺼려하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단가를 높게 해요. 그렇죠? 무조건 한정식 얼마 이상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런 양식 코스를 사성 호텔에서 하면은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보통 이 정도 선이면 하거든요. 한식이나 일식은 무조건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께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일식 하시면 한 20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네, 이 결혼식 개념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교환 위주로 이 7장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알아야죠. 우리는 결혼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혼식 발전사를 좀 보시면 이게 결혼식 자체가 이제 유교 사상에서 좀 나온 게 많아요. 그렇죠? 원래 결혼식 옛날부터 있었지만 유교는 받기 이전에는 이런 허례허식, 의례 절차보다는 신부집에서 그냥 잔치,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많이 듣는 게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야. 그쵸?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수 먹고 막 이런. 근데 유교 영향이 이 송나라가 문제죠. 이 송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제일 힘이 없던 이제 문과생들만 있던 곳이죠, 한마디로. 육례 혼례제, 이래서 엄격한 살해 혼례제를 했습니다. 유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숙종 때 왔죠. 그래서 살해 편람으로 혼례를 의원 납체 납해 친형 이거 전통 혼례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혼례 의식을 지금의 혼례 전통 의식 혼례의 근간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약간 우리에서 변형이 된 것뿐이지 요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파괴가 된 거죠. 구한말 이후 그쵸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구 문화와 일제 식민지를 받으면서 신식 혼례와 구식 혼례 즉 전통 혼례와 현대식 우리 혼례가 이제 병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 가정의례법이 생겨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가정의례법 제가 이렇게 밑줄 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그리고 각각 규제해온 그걸 전면 개방이 1999년 이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정의례법 언제 제정? 1969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다가 1980년도 가정의례법의 법률 외에서 관광호텔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제한받고 있다가 93년에 사성호텔 이하 호텔에서는 예식장 영업이 허가됐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오성호텔 또 예식이 허가됐죠. 그렇게 왜냐면 허례허식이 많은데 5성 호텔로 하면은 뭐 단가가 엄청 나니까 옛날에는 막았던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 결혼이라는 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 그 여성학을 들었어요. 전 여성학을 들었던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알아야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이게 약간은 그게 아니라 윤리적인 거나 그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그런 약간 철학에 가까운 과목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그때 이거 중요하다. 결혼은 굉장히 필요하구나. 특히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여기 머덕이 한 얘기를 잘 나중에 얘기를 좀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요, 결혼은 일찍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여성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봐도 남성분들은 우리나라 또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애할 때 남녀가 다 같이 경제 생활을 하니까 이 더치페이나 뭐 어느 정도 연애 비용도 부담을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식사는 남자가 되면 여자가 뭐 커피를 산다든가 이런 게 많이 하지만 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강해요. 남성분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이제 일단 안정되니까 가정 위주로 이제 모든 걸 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 제 친구들 보면요, 여성분에게 경제권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그래야지 돈이 모이더라고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면 남성분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둘이 다 해도 그 자기 일 같은 게 승진이나 회사 일이나 이런 야근이 많은 편이고요. 대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특히 결혼해가지고 약간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이도 보면서 이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뭐 공부할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좀 있으세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남성분은 제 친구들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잘 설명이 나오지만 왜냐면 연애를 하는데 또 새로운 연애를 하면 또 처음에 잘 보이려고 돈을 엄청 또 공들이고 뭐 이러면서 결국 보면은 어, 돈을 못 모으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목표가 여기도 설명돼 있지만 성적 또는 경제적 결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제 관리가 딱 신경을 남성분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하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공동의 목표가 생겨요. 일단 결혼하면 결국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딩크족도 있죠. 물론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분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월세 전세 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두 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에서 뭐 20평 산다고 해도 뭐 10억이 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기본 시드머니라고 하죠. 뭐 3, 4억은 모아야지 대출이 돼서 뭐 하나씩 이제 자산을 증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업 듣는 특히 남성분들은 지금 이제 2학기째잖아요. 2학년. 이렇게 자꾸 지금 사귀는 여성분이 있으면 내가 취업하면 너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취업을 한 다음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혼의 정의의 혼은 저녁을 의미하는 혼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혼례는 원래 어두울 때 행하는 예라고 그래가지고요. 대대에 의하면 관혼상제할 때 관혼은 사람이 시작이에요. 즉 이게 중요합니다. 왜 혼인을 해야 이제 정신적으로 둘이 성적으로도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이제 베이비 그쵸? 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시초라는 뜻입니다. 결혼과 혼인을 동의어로 쓰고 있지만 법률상에는 혼인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만 결혼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 동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아이도 있고 막 이러면은 사실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뭐 결혼하면은 결혼 증서도 하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성관계고 결혼은 영속적인 관계고 권리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쵸? 나중에 이제 뭐 이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재산을 같이 이 경제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혼일 때 재산의 절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혼은 공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면은 결혼할 때 실제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이게 집안과 집안의 문제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따르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일부 일처제를 하죠. 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결합되는 정식적인 거고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사회, 즉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정, 정부, 그다음에 기업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규범인 제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족은 사회의 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를 지탱하게끔 해주는 공식적인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의 의의는 혼례란 남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조상에게 뭐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인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성인식, 그래서 가족에게는 가족 구성원을 새로 맞이하는 의례고, 결국 뭐냐면 이 가족이 증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번영을 예측하는 의례고, 관혼상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 전통 혼례인데요. 전통 혼례는 이제 일반적으로 호텔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한 절차나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돼요. 보통 특히 외국분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리고 호텔에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통 혼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국대에 있는 쪽 가시면 한국의 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사대문에 있는 호텔에서 보통 바로 또 결혼을 하세요. 특히 외국분하고 결혼하시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전통 혼례를. 그리고 하고 그걸 낮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바로 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건 평일에 하시고, 예를 들어 금요일 하시고 토요일 날 정식으로 혼례식을 결혼식을 이제 호텔에서 하시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촉 지배인할 때도 한국의 집하고 이제 그 MOU를 맺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우연히 혹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당연히 외국에서도 그때 신랑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당연히 오잖아요. 지인이 많이 오진 않지만 오고, 또 여기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직장을 다니시니까 직장 동료나 이런 외국 친구들이 와서 또 자기도 하거든요. 객실도 판매가 가능해요. 많진 않지만. 또 지방 출신이었던 신부님이 있었으면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니까 또 호텔 객실을 이용하시죠.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전통 혼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름만 잘 내용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면 의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남녀가 결혼 정령기가 되면, 옛날에 되게 어렸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이제 왜 환갑이라 그러면 60세가 이제, 지금 100세 시대는 옛날 60세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지병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각종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병에 걸리면 많이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 14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이제 매직을 하시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중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 정년기가 됐다는 게, 이게 이제 의미가 틀려졌죠.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뭐 좀 늦어져서 25, 30까지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제가 대학만 다닐 때도 서른이 넘으면 이제 노처녀고, 스물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23세에서 26? 이 정도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른 넘어서 35까지 보죠.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이. 신랑과 신부 집에서 서로 혼사에 관해서 의논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먼저 청혼 편지를 신부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전에는 알잖아요. 완전 다 정략 결혼인 거죠. 어른들끼리 이미, 그렇죠?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보면 그게 뭐냐면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호원 편지를 보내서 이제 혼인이 의견이 나눠진다, 이게 의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납체입니다. 혼약이 이루어지면요, 사주를 보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란 날짜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사주를 보내서 신부 중에서 이렇게 본다, 이런 게 약혼식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납패예요. 영길과 의제장을 보내는 절차가 끝난 뒤에 신랑 집에서 뭐냐면 신부에게 혼수를 보내고 혼서 및 물목을 놓은 혼수함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납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영이라고 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우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예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런 말 들어봐, 교배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랑은
동쪽, 그러니까 신랑이 보통 이쪽에 서 있어요. 그 신부는 이쪽에 서 있죠. 그래서 이 위치 꼭 아셔야 돼요. 동쪽에서 이렇게 예를 하고 이쪽 여성분은 이쪽, 신부는 서쪽에서 이렇게 동양을 방향으로 절을 해서 이걸 교배라고 그러고요. 가운데 상이 있으면 교배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통을 내시고서 이렇게 하고 이 교배상, 교배하면 이렇게 해서 큰 절 올리고 큰 절 올리고 이겁니다. 자, 전통을 내식 뭐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약혼 결혼식에 여기서 이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거 패백식은 결혼식하고 요즘에 많이 하니까 호텔에서 많이 하세요. 결혼식 딱 하고 이제 패백 올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이바지 음식이 뭔지, 패백 음식이 뭔지, 특히 패백 음식은 꼭 아셔야 되죠. 패백식을 하니까. 그 패백 장소 물어보거든요. 항상 호텔에서. 그래서 옷 갈아입을 장소도 우리가 대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결혼식이 패백실이 이렇게 예약이 많아가지고 그 주말에 그러면은 객실 중에서도 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성분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이라는 게 있고 패백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바지 음식은 정혼을 약속한 후에 혼례를 올리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인에 소요될 물자를 보내는 것이고요. 짝수일을 택해서 보냅니다. 이게 다 사주팔자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교적인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없어지고 형식만 몇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가 시 부모하고 시댁 신부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릴 때 음식을 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 기념일인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은혼식, 금혼식 들어봤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 그래서 어, 보통 혼인을 여기 결혼식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CRM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해서 항상 이때쯤 되면 결혼 기념이나 이런데 호텔 뭐 객실이나 뭐 행사하라고 와요. 왜냐면 가격을 더 많이 다운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돌잔치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돌잔치 할 때나 뭐 이럴 때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 동혼식, 그래서 결혼 15주년 수정혼식이라고 하는데요. 내용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 이 두 개. 그다음에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힘들고 요 두 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혼식은 결혼 25주년, 금혼식은 결혼 50주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를 좀 늘려야겠네요. 27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일단은 끊을게요.